사모님, 시장 사모님하고 지난 대선 때 여기 도리사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부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그 대선 때 불교 문제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왜 절에도 안 가는데 절에도 돈 내야 되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불교계에서 굉장히 불편해. 그래서 제가 절 22군데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때 도리사 갈 때 우리 시장 사모님 같이 갔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문화재 관람료 받는 것을 안 받아도 좋다. 대신 국가에서 내주자. 그래서 그 법이 통과됐습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절에서는 이제 돈을 안 받아도 매표소를 없애고 그래도 1년에 180억을 국가에서 대주는 걸로 이렇게 대선 이후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교계에서 굉장히 좋아하고 환영합니다. 그래서 몇몇 스님들이 전당대회 저 돕고 있어요. 또. 반전이죠, 반전. 네. 그래서 어떤 의원들이 이제 절에 가려면 정청래 의원하고 가야 된다. 완전히 180도 반전이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 먼저 보고 말씀드리고, 사모님 여기까지는 잘 모르셨죠? 네. 그래서 이제 절에서 절 미워하지 않습니다. 백양사를 갔더니 뭐 역행보살이 됐다고. 거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불교 쪽에 도움을 주게 된 겁니다. 저는 원래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 이걸 꿈꿨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대선 때 선거는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을 대통령이 당선시켜서 청와대를 보내놔야 제가 편하게 당대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무릎까지 다쳐가면서 뛰었는데 아쉽게도 이재명의 꿈도 정청래의 꿈도 우리 모두의 꿈도 잠시 유보해야 합니다. 저는 최고위원을 한번 해봤던 사람입니다. 문재인 당대표 때 제가 2등 최고위원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많이 흔들었죠. 그래서 그거 지키려다가 당직 자격정지 1년 징계도 받고 그 여파로 공천 탈락 컷오프도 됐죠. 근데 그때 많은 분들이 마포 어른 무소속으로 나가면 당선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중앙당에 본때를 보여야 된다. 나가라고 했는데 제가 그랬죠. 내 사전에 이혼과 탈당은 없다. 그리고 오히려 공천받은 후보들 열심히 도왔습니다. 정청래 정치 인생 한 20년 중에서 당원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는 장면이 그 장면이고요. 그리고 세월호 때 유민 아빠가 48일 단식했습니다. 제가 절반이라도 하자. 그래서 세월호 아픔을 함께하고자 광화문에서 24일간 단식했던 그 장면을 아마 두 번째로 정치인 정청래 그러면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필리버스터 11시간 39분 했던 거, 그거 기억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최고위원 나간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10남매 중에 10번째 막내다 보니까 큰형님이 84세입니다. 저한테 너 당대표 나간다고 그렇게 말하더니 최고위원 나간다고 무지하게 혼내시더라고요. 정치인은 빈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가서 얼굴 내고 해야 되는데 네가 박용진보다 못하냐, 박주민보다 못하냐, 네 후배들은 다 당대표 나간다고 그러는데 너는 한번 해본 거 또 하려고 그러냐. 그리고 그때처럼 또 징계 먹고 또 공천 탈락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많이 혼을 내시고 그 이후로 아직까지 통화를 못 해봤습니다. 2주 전에 이제 그랬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중요하죠.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입지, 이익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시 당을 추스리고 그리고 다시 수권 야당을 갖추고 하는데 꼭
맨 앞에 있는 당대표만 필요하겠는가? 축구도 11명이 팀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 옆에는 그래도 제가 좀 국회의원 경험도 있고 한 정청래가 옆에 있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며칠 전에 여론조사가 발표됐어요. 정청래가 뭐 압도적으로 1등이다. 근데 제가 그 피해를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막 카톡이 돌고 있는데 정청래는 안 찍어줘도 1등 한다더라. 안 찍는데 어떻게 제가 1등 합니까?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국회의원들은 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청래가 1등하는 걸 어떻게 보겠냐. 국회의원들은 별로 안 도와줘요. 오직 믿을 게 당원들밖에 없는데 당원들 사이에서 정청래는 안 찍어줘도 1등한다. 실제 상황입니다. 어제 대구에 갔더니 어떤 분이 보여주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카톡을 보내놓으라고. 근데 거기 보니까 실제로 정청래는 우리가 안 찍어줘도 어차피 1등 하니까 이재명 가까운 한두 명 더 넣자 이러면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안 찍는데 어떻게 되냐고. 제가 쭉 말씀드렸더니 카톡 다시 보내야 되겠다. 정청래 안 찍으면 정청래 떨어집니다. 정청래 찍어야 정청래 됩니다. 이렇게 다시 고쳐서 보낸다는데, 그런 카톡 어제도 오늘도 영덕에 갔더니 같은 비슷한 내용이에요. 카톡 이렇게 보냈다고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다시 또 수정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한 표는 정청래 일단 찍자. 이렇게 다시 고쳐서 보낸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해야 될 일은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 강한 민주당, 요겁니다.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통령 직선제 투표하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나 다 한 표입니다. 대통령도 한 표, 국민도 한 표, 재벌 총수도 한 표, 서민도 한 표, 시장 아주머니도 한 표, 뭐 농부도 한 표, 다 이렇게 한 표거든요. 대통령 직선제 투표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왜 우리 당대표 선거는 국회의원이 2,500표, 5,000표 막 이렇게 행사해야 됩니까? 당원도 한 표면 국회의원도 한 표야죠. 저희 마포 의뢰도 전국대 의원이 51명입니다. 대체적으로 정청래 친한 사람이에요. 그럼 저 한 표는 찍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전국대는 한 표가 권리당원 53표입니다. 비율상. 그러면 53표 곱하기 51명, 2,500표. 이거는 좀 잘못됐지 않아요. 또 하나는 예비경선, 1차 예비경선 하지 않습니까? 당원들은 관여를 못해요. 383명 중앙위원들이 100% 결정합니다. 그리고 17명 중에 8명 추렸어요. 그리고 당대표 후보 8명 중에 3명 추렸거든요. 당원들은 관여를 못해요. 그거는 좀 불합리하잖아요. 민주주의 제도에서. 그래서 제가 이재명 의원하고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당 지도부를 우승하면 이 전당대 룰부터 뜯어보시자. 이래가지고 무슨 당원이 주인이고 뭐 당원을 우대하고 뭐 모든 당권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강한 민주당이 되려면 당원들이 주인 의식을 갖고 주인 노릇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국회의원들이 저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저도 국회의원이지만 그런 거 특권 갖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부터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국회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립니다. 그거를 당론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걸 당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론이라고 생각해요. 의원들의 결론이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당원들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전당원 투표.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카톡에 하면 100만 권리당원 있잖아요. 하루면 다 끝납니다. 돈도 들지 않아요, 별로. 근데 그런 걸 왜 안 물어봐요, 당원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국회의원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중심의 정당이 아니라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걸로 뭐 동료 의원들한테 미움받아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야 말겠다. 또 아까 군위, 청송, 의성, 영덕 거기 갔더니 진짜 제일 어렵더라고요. 전국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제일 안 좋은 데가 거기래요.
청송, 의성 막 이렇게. 그래서 그 강부성 위원장 이렇게 얼굴 보니까 참 안 됐더라고. 그리고 본인도 그래요. 앞으로 20년 동안 제가 국회의원 될 일이 없다고. 근데 지역위원장을 하고 있대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얼굴 보면서 제가 힘이 돼드리겠습니다. 드리겠는데 현역 국회의원이 없는 취약지역 제2 지역구 제도를 하자. 그래서 제가 거기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예를 들면 뭐 실곡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가서 제2의 지역구로 활동을 좀 하는 그런 제도도 좀 정착을 하자 해서 저는 안동 갔더니 안동도 무지하게 어렵고 경주 갔더니 경주도 무지하게 어렵고 다 어려운데 오늘 제일 마음이 짠했던 게 강부성 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이렇게 앞으로 100%는 아니지만 제가 하여튼 그 마음에 두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서로 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제2지역. 근데 하여튼 거기에 마음이 제일 가더라고요. 제일 어려운 지역이라서. 하여튼 이재명 의원하고 장시간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이나 이재명 의원 생각이랑 똑같더라고요. 오히려 저보다 조금 더 급진적이더라고요. 이재명 의원이. 그래서 둘이 손잡고 강한 민주당 만들고 강원이 주인되는 정당 만들어서 이거 구미에서도 뭔가 한번 해보자. 여기 또 신도시가 들어오고 또 젊은이들도 많이 들어와서 으쌰으쌰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장세훈 시장님 한번 당선된 경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자신감을 회복하고 뭔가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우리 의욕과 열정이 8월 28일 날 이후로 좀 형성됐으면 좋겠고 거기에 중심이 돼서 저도 한번 일을 해보고 싶으니 한 표 주십시오.